불과 3년 전만 해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7%였습니다.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5.8%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반대로 제네시스는 어떨까요?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없이 고전하면서도 6%대 마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장악하려던 테슬라, 가격을 지키며 브랜드를 쌓아온 제네시스.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일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마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둘째, 제네시스는 어떻게 수익성을 지켜내고 있는지. 셋째,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누가 될 것인지. 이 영상 하나면 두 브랜드의 전략 차이와 미래 전망이 명확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테슬라의 실적 악화였습니다. 2025년 2분기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 급감했습니다. 9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3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8%까지 떨어졌어요. 1년 전 10.8%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분기 매출 28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편을 볼까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의 2025년 국내 판매량은 11만 8,395대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 중 최저치예요. 주력 모델인 G80은 10% 줄었고 고마진 SUV인 GV80은 무려 17.7%나 판매가 줄었습니다. 대수로 따지면 약 7,000대가 덜 팔린 겁니다. 놀라운 건 판매량은 줄었는데 현대자동차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6.2%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제네시스의 대당 마진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믹스인덱스라는 수익성 점수표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네시스의 G90과 GV80은 최고점인 4점을 받습니다. 경영차 캐스퍼가 1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제네시스 한 대를 팔 때 남는 마진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테슬라는 많이 팔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고 제네시스는 덜 팔았는데 마진은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파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답은 두 기업의 완전히 다른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이나 정책입니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차량 가격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모델 Y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때 6만 달러가 넘었던 가격이 4만 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대당 마진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팔아야 같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쟁사들도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18%까지 떨어졌어요. 3년 전 2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7%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 비유를 하자면 테슬라의 전략은 마치 치킨집이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손님은 늘어나는데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옆집 치킨집도 할인을 시작하면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반면 제네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을 지켰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인 제네시스의 브랜드 프리미엄 전략이죠. 제네시스는 출범 때부터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내세우며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독일의 BMW, 벤츠와 직접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할인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킨다. 대신 품질과 서비스로 그 가격을 정당화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대차 전체 판매에서 제네시스와 SUV를 합친 고수익 차종의 비중이 63%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관세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에도 현대차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대차는 미국 관세로만 4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도 전체 영업이익률 6.2%를 달성했습니다. 만약 제네시스 같은 고마진 라인업이 없었다면 이 숫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했고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무기로 마진을 지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점유율에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네시스가 더 건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수익 구조 자체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테슬라가 왜 일부러 마진을 포기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차를 많이 팔아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얻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처럼요. 아이폰 본체에서 애플이 버는 돈보다 앱스토어에서 버는 돈이 더 크잖아요. 테슬라도 같은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2025년 기준 FSD 유료 이용자는 약 110만 명입니다. 테슬라 전체 누적 판매량 890만 대의 약 12%예요. 월 구독료가 $200,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입니다. 110만 명이 매달 28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간 약 3조 원의 매출이 거의 원가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무한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생산 비용이 거의 0이에요. 100명한테 팔든 100만 명한테 팔든 원가는 똑같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이익률이 100%에 가까워집니다. 테슬라가 차 가격을 낮춰서라도 많이 팔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는 FSD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사료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에너지 부문 매출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부문의 총이익률이 약 30%라는 겁니다. 자동차 부문 18%의 거의 2배예요.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는 철저하게 하드웨어에서 돈을 법니다. 차 한 대 한 대의 마진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소프트웨어 수익 같은 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지금 당장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것. 단점은 미래 성장 동력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특히 테슬라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탄소 배출권 매출의 급감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쏠쏠하게 벌어왔습니다. 2024년에만 27억 6천만 달러, 약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걸로 벌었어요. 그런데 2025년 3분기 탄소 배출권 매출은 4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급감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테슬라한테 배출권을 살 필요가 줄어든 거예요. 둘째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서 테슬라 차량의 실질 구매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을 낮춰도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어진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어땠을까요? 제네시스도 외부 충격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부재가 발목을 잡았어요. 2025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 대비 48.8%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었어요. 전기차와 내연기관만 있었죠. 소비자들이 충전 인프라 걱정 없이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로 몰리는데 제네시스는 그 수요를 받아줄 제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9.4%의 판매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GM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과는요? 파산 보호 신청이었어요. 반면 도요타는 어땠을까요? 가격을 지키면서 품질과 브랜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자 세계 1위로 올라섰죠. 물론 테슬라를 GM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테슬라에게는 FSD라는 소프트웨어 무기가 있고 에너지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 교훈은 같습니다. 점유율을 위해 마진을 포기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특히 그 마진을 대체할 수익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브랜드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2026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D-II를 장착한 모델들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공백을 메우겠다는 거죠. 더 주목할 건 2027년에 나올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예요.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주행거리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6년에는 무인 사이버캠 양산을 예고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자동차는 그냥 AI를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2026년 AI 관련 투자에만 2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진율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제네시스가 판정승입니다. 안정적인 6%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브랜드 프리미엄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테슬라는 5%대로 추락한 마진율을 회복하려면 FSD 가입률의 획기적인 상승이나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거죠.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마진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오르면 또 줄어듭니다. 반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사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만약 FSD가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고 로보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드웨어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과 그 하드웨어 위에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가? 지금은 제네시스가 앞서 있지만 테슬라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최종 승자는 하드웨어 가격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서 한계 비용 제로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수익화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갈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입니다. FSD와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지금의 마진 압박이 계속될 수 있어요.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당장의 수익성이 검증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확대라는 명확한 대안이 있으니까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제네시스는 브랜드 가치와 품질에 투자하는 차입니다. 테슬라는 기술과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차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어떤 전략을 지지하는 것인지 알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프리미엄의 제네시스와 기술 혁신의 테슬라. 5년 후 진짜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